안녕하세요. 절세고수 정은쌤, 세무사 김정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원의 주요 비용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주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강사료부터 통신비까지 학원의 주요 비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어떤 내용들이 비용 처리 가능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사료 인적 용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원의 주요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바로 강사료, 인건비입니다. 자, 강사료 인적 용역비는 인적 용역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3.3% 프리랜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우리가 인적용역비, 강사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학원의 주요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급여입니다. 급여 등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급여에는 일반적인 월급, 급여뿐만 아니라 각종 보너스, 상여금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사료랑 급여 같은 개념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강사료는 3.3% 프리랜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강사료이고요. 급여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상여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강사료와 급여 이 두 가지가 학원의 주요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제가 경험상 보면 보통 학원에서 강사료와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전체 비용의 50%, 많은 곳들은 70%까지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비용 관리 측면에서 주의 깊게 하셔야 되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복리후생비입니다. 가끔 원장님도 혼동하시는데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복리후생비입니다. 저희 복리후생비 엄청 많아요. 밥도 자주 사 먹고 회식도 많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해당 학원에 4대 보험 가입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 밑에 나와 있는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로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출한 식대라든가 4대 보험료 등이 해당 항목에 포함이 되겠고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우리가 3.3% 프리랜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식대라던가 학생들과 함께 우리 가끔 피자 파티 할 수도 있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이럴 때 발생하는 비용들은 접대비, 명칭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는데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에 바로 이 항목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3.3% 프리랜서 강사와 식사한 비용, 학생들에게 우리가 뭔가 피자 파티 하거나 치킨 파티 하거나 이런 비용들이 다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접대비라는 단어에 약간 이렇게 좋은 뉘앙스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는데 나라에서 봤을 때는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가 좋은 느낌일까요? 나쁜 느낌일까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인 건 맞지만 우리가 한도 없이 인정을 하게 되면 별로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원의 경우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의 한도가 3,600만 원입니다. 해당 한도를 지켜서 사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서인쇄비입니다. 도서인쇄비에는 수업 연구용으로 구입한 교재비 등이 포함됩니다. 가끔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원장님들 예전부터 학원 하셨던 원장님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학원법상 학원에서 교재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교재를 판매할 수 없고요. 학생들은 교재를 별도 서점에서 본인이 구입해 와서 수업을 수강해야 하는데 가끔 학원에서 교재를 대량 구매한 다음에 해당 교재를 학생에게 판매하는 그 비용이 도서인쇄비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학원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구분해 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서인쇄비는 수업 연구용 교재비입니다. 자, 그 다음 지급 임차료입니다. 학원 상가에 대한 임차료, 월세, 그 다음에 E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강사를 위한 사택의 임차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학원이나 교습소의 임차료, 월세, 상가 월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E2 비자는 우리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 원어민 강사들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강사들이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살 곳이 없잖아요. 여기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보통 학원에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강사들에게 제공하는 임차료도 우리 지급 임차료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광고 선전비입니다. 학원 광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요. 구분을 해보셔야 될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학원에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출한 것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뭐 A반, 뭐 중3 수학반, 요 반을 위해서 우리가 지출한 뭐 피자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원생을 모집하려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앞에 나가서 부채도 나눠주고 볼펜도 나눠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은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 선전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볼펜 제작하고 선풍기 제작하고 이런 비용들이 다 광고 선전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접대비는 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대비는 한도를 넘게 되면 인정을 못 받을 수 있고 광고 선전비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지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유지비입니다. 자, 차량 유지비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 차량의 유류비, 기름값,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수리비 등이 여기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보통 그 노란 버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차량과 관련된 비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요. 원장님들이 출퇴근 또는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차량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사용하는 차량 관련해서는 따로 다른 챕터를 통해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모품비입니다. 학원에서 필요한 소모 물품을 구입한 비용입니다. 보통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많이 구입하시죠? 이런 비용들도 학원에서 사용한 물품이다라고 한다면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통신비입니다. 통신비 종종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휴대폰, 일반 전화, 인터넷 사용료도 다 학원과 관련된 사업용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휴대폰은 학원 업무 전용 폰뿐만 아니라 원장님들도 보통 개인 핸드폰 업무용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비용들도 다 포함해서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원에서 주의해야 될 비용들 6가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권리금입니다. 내용 보시면 무형자산, 원생수 등에 따라서 우리가 학원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지급하는 그 권리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내용인데요. 원생수 등에 따라서 보통 권리금 얼마야 이렇게 정해져서 거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작은 금액의 권리금이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다 계산서 발행하고 기타 소득 신고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소득의 귀속자는 기타 소득으로 해당 권리금을 지급한 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서 5년 동안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권리금 처리를 잘 안 했지만 지금은 계산서 발행, 기타 소득 신고가 거의 필수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을 양도양수 통해서 운영하시려는 원장님들 계시면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다 되어 있는 학원에 내가 권리금 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원 상가부터 빌려서 인테리어를 새로 싹 한 다음에 학원을 운영하자라고 하는 원장님들이 종종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나는 과세사업자도 아닌데 부가세 공제도 못 받는데 이거 굳이 세금 계산서 받아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내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은 부가세를 주고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권리금은 5년 동안 비용 인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에는 4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원장님들 종종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내가 당장 현금이 나갔지만 비용 처리는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지다 보니까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세법의 가장 기본은 적격증빙 수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꼭 주고 세금계산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문화상품권입니다. 요즘 이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대상인 학원들 아직도 이 문화상품권이나 포인트, 스티커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요. 포인트제나 스티커판 통해서 일정한 스티커를 모으면
뭐 문화상품권 또는 어떤 쿠폰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학원의 경비라고 볼 수 있는데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문화상품권이나 간식 등을 주는 경우에 신용카드 또는 기타 영수증을 받아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물품을 사서 학생에게 준다라고 한다면 물품 구입에 대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되겠고요. 문화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가치가 상품권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영수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등에서 문화상품권 구입하실 때 영수증을 꼭 수취해서 보관하셔야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으로 접대비가 있습니다. 접대비는 앞서서 우리가 한도 3,600만 원이 기본 한도로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접대비 자체가 나라에서 그렇게 권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 접대비는 특이하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처럼 적격 증빙이 있어야만 인정을 해줍니다. 제가 아까 문화상품권 영수증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접대비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처럼 적격 증빙이 있어야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당 3만 원 이상의 지출인 경우에는 꼭 적격 증빙을 수취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접대비는 기업 업무 추진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밥 먹었는데 이거 비용 처리 안 돼요 라고 하시는 원장님들은 그 밥을 나 혼자 먹었으면 비용 처리 불가합니다. 나 혼자 밥 먹는 건 내 소득에서 먹는 거지 사업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해당 강사랑 먹었다던가 학부모랑 먹었다던가 이러한 경우에만 접대비로 비용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될 건 접대비 안에 경조사비가 포함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청첩장 하나에 20만 원 하지 않아요? 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첩장, 개업장, 부고장 이런 내용들, 경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도 없을 거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아예 없을 거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청첩장 하나가 한도 20만 원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차량 구입입니다. 자, 차량 구입 관련해서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기본적으로 복식복의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에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의 관리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식복의 의무자가 기본적인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했다라고 한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적격 증빙 갖추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대금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도 나중에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주요 비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비용별로 적격 증빙 수치 여부, 그리고 한도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절세고수 정은쌤, 세무사 김정은이었습니다.